자, 이런 교재 156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156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기반시설과 도시공객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미 그 첫날 다 강의를 드렸던 부분이죠. 네, 잠깐 봐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 뭐 지하철, 공항시설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된 시설이 뭐죠?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그렇게 배웠고, 이 기반시설을 그 도시적과 군적의 토지에다가 새로 설치하고 정비할 때는 도시군관리교육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여 고시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자,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지하철 등 기반시설 중에서 그 설치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교육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래요. 이 연습 자꾸 하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이 용어가 법적으로 정의된 대로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로 등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래요. 밑줄 거예요. 157페이지 봐요. 157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도시군 계획시설 별표예요. 시험에 자주 나온다니까.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밑줄 거십시오.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밑줄 거시면 되죠. 157페이지 맨 위에 줄입니다. 맨 위에 있어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157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에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 그 다음에 다시 고개 들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새로 설치하고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첫날 비용을 첫날. 연습 안 하면은 10번 들어도 대답 못 한다니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지금부터 그 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여러분 교재 봅니다. 156페이지 봐요. 기반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제 한 60여 개가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기반시설의 종류가 유통공급시설부터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교통시설, 환경기술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간시설에서 그 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암기라고 해요. 그 통째로 암기해야 된다고, 이 표를. 암기해야 되는데, 진짜 암기가 쉬워요. 진짜 쉬워. 걱정하십시오. 그 암기라고 적어요. 일단 암기라고 적어 놓고, 예를 들면은, 보건위생시설 별표예요. 잘 나오는 거 몇 가지만, 보건위생시설 별표예요.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과 공통점이 죽음에 관련된 기반시설이야. 맞잖아요. 뒤에다가 가로 열고 죽음 관련 시설. 죽음에 관련된 기반시설은 보건위생시설로 분류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환경기술시설 별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환경기술시설 별표. 하수도 할 때 하 동그라미.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폐 동그라미. 네.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 동그라미.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 동그라미. 제일 끝에 있잖아.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 동그라미. 폐차장 할 때 폐 동그라미. 하수 폐폐. 하수 폐폐. 하수도 할 때 하. 수질오염 방지시설 때 수. 하수.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 폐차장. 하수 폐폐. 그리고 빗물 동그라미. 빗물. 하수 폐폐. 빗물. 다 외웠죠. 하수 폐폐. 빗물. 다 외웁니다. 그 다음에 공간시설 별표예요. 공간시설. 제일 밑에 있죠. 공간시설은 공원, 광장 동그라미예요. 공원, 광장 동그라미. 그 다음에 녹지할 때 지 동그라미. 유원지 할 때 지 동그라미. 공공공지 지 동그라미. 공원, 광장, 지지지. 세 개. 공원, 광장, 지지지. 하수, 폐폐, 빗물. 그리고 죽음 관련 시설. 그렇게 하면 끝났죠.
주로 이 세 개가 출제가 돼요. 우선 이 세 개 위주로 암기를 해둘 것. 네, 그 다음에 이럽니다. 그 다음에 이러시고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오셔서 1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58페이지 빨리 오세요. 158페이지 오시면은 5번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 등이 나와 있습니다.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등 별표 하나 하시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출제가 자주 되진 않아요. 가끔 나오는데 나오면은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이 놓쳐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자, 고개를 잠깐 들어봅니다. 광역시설. 여러분 그 광역도시계획 배웠죠? 광역도시계획 배우셨잖아, 첫날. 그때 광역이 무슨 뜻이죠? 넓은 지역입니까? 2개 이상입니까? 둘 이상의 도시와 군입니다. 둘 이상, 시 또는 군. 두 개 이상의 도시와 군을 말하는 거야. 2개 이상의 도시와 군. 그러면은 광역시설은 봐요. 광역시설 할 때 시설은 기반시설이야. 시설이 뭐죠? 기반시설이야.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말하는 거야. 그냥 광역시설 한번 보십시오.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중에서 2개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에 걸쳐 설치되거나 기반시설 중에서 2개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에 2개 이상의 도시와 군 관할 구역에 걸쳐서 설치되는 거 뭐가 있죠? 도로, 상하수도, 지하철, 고속도로 이런 것은 2개 이상의 도시와 군에 걸치잖아요. 이게 광역시설인 거야.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중에서 2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도 광역시설이야. 인천국제공항은 기반시설인데 하나의 도시만 이용합니까?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 이용합니까? 2개 이상의 도시와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죠? 그럼 인천국제공항은 광역시설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광역시설은 2가지가 있어. 2개 이상의 도시와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도 있고 2개 이상의 도시와 군 관할 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광역시설도 있고 밑에 보면 나눠져 있다고. 광역시설의 동그라미 1번 봐요. 동그라미 1번. 2 이상의 시, 군 관할 구역에 걸치는 광역시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도로, 철도, 광장, 녹지 등은 2개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에 걸치는 광역시설이야. 동그라미 2번 내려와요.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도 있어.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에 무엇이 있죠? 항만, 공항, 자동차 정류장 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역시설은 종류가 몇 개죠? 2개.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에 걸치는 광역시설도 있고 또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도 있고. 근데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이런 것은 쉬워서 복습 안 하기 때문에 의외로 문제풀이 할 때는 거의 몰라요. 거의 몰라, 거의. 혹시 작년에 공부하시고도 처음 들어봤을까? 아마 광역시의 종류가 2가지로 구분되는 걸 이제 아신 분도 있을 거야. 근성으로 하시면은 자주 안 보면은 금방 잊어버리는 거라니까. 그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 안 배웠다 그러고 이상한 거 나왔어요. 그러잖아. 다 배웠는데. 내가 볼 땐 자기가 이상한데. 자, 광역시대 설치 관리 내려와요. 이 별표예요.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거 나오면은. 줄 것죠. 원칙.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줄 것죠.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게 원칙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라서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그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O 믿겠습니까? X. 이렇게 나왔다. 어려워요. 쉬운 건데 이런 부분은 공부를 잘, 내용, 의미 있게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 나오는 실수 많이 해요. 조심할 것. 자, 그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봐요. 예외적으로. 특례 그러면 특례. 관계되는 시당구소가 협약을 체결 동그라미에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 구성 동그라미에요.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광역시설 설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광역시설 설치 관리는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름이 원칙인데 관계되는 시당구소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니은번 별표예요. 줄 것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밑줄 거예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밑줄 것이고 밑에 적어요. 밑에다가 예를 들면은 인천공항.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은
중앙정부의 국가교육으로 설치된 광역시설 맞죠?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처럼 중앙정부의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설치된 광역시설은 누가 설치 관리를 하느냐 하면은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 시설, 해당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법률, 사업 종목으로 하여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동그라미,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을 설치 관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어디죠? 인천국제공항 관리공사 같은 거. 이런 법인이 설치 관리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그 고속도로도 국가교육으로 설치된 광역시설이에요. 그러면은 고속도로를 설치 관리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은 어디죠?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법인이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도시공구역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름이 원칙이지만 관계되는 시당소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또 특히 국가계획으로 설치되는 광역시설은 해당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다음에 근로입니다. 159페이지. 공동구 설치관리 6번 별표. 작년에 시험 나왔죠? 공동구 설치관리 별표. 공동구 설치관리를 별표하시고, 저 잠깐 보실래요? 공동구 설치관리, 잠깐만. 자, 공동구 설치관리. 일단, 공동구를 처음 배우잖아요. 공동구가 뭘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공동구. 가장 쉽게 그냥 현실적으로 와닿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맨홀 뚜껑 열고 공사하는 광경을 한두 번은 들여다보셨죠? 길 가다 보면 맨홀 뚜껑 열어놓고 공사하는 거 봤죠? 그때 호기심에 한두 번은 이제 가다가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무엇을 보셨어요? 사람을 사람이 아니고, 사람도 물론 이제 공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농담이고. 여기 보면 이제 들여다보면은 거기 공사하는 게 전기시설, 전화통신시설, 상하수시설, 지역 난방시설 등이 지하에 공동구로 수용되어 있죠. 그 지하 시설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동구라 그래요.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 난방, 상하수시설 등을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하고 있는 지하 매설물, 시설물을 공동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구가 무엇인지 시험은 안 나오고 이제 공동구에 관련된 제도를 시험되죠. 그 공동구는 법상 어디에 의무주를 설치해야 될까? 여러분 서울의 강남하고 강북은 대개 이제 강남 쪽이 도시 환경의 평가가 강북보다는 좀 낮죠, 객관적으로. 그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강남은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잘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강남 신도시에 개발된 지역은 이제 도시계획 단계에서 도로 밑에 전부 공동구가 다 설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남역 주변 지역에 전신조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공동구 때문에 도시 지상 공간이 쾌적한 거야. 전화선은 안 보이죠. 전기선은 안 보이죠. 전부 지하에 수용된 거야. 그 지하 수용 시설물이 뭐죠? 공동구거든. 근데 강북 쪽은 이제 강북의 도심은 이제 나중에라도 공동구를 만들어서 전선로 등이 전부 지중해 설치가 됐어요. 땅속에. 근데 이제 강북의 주변으로 나가면은 옛날에 건물이 생기면서 골목길이 생겼기 때문에 전부 전신주 전화선이 막 거미줄처럼 얽혀 있잖아요. 그죠? 도시 환경을 많이 해치게 되고 불편하죠. 공동구의 유무예요. 그러니까 강북에는 공동구 설치된 지역이 많지 않고 강남은 공동구가 설치되니까 도시가 지상 공간이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 등이 없기 때문에 쾌적한 거죠. 깨끗하고. 이제 공동구 뭔지 아셨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떤 지역은 공동구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까? 공동구는 법적으로 누가 관리를 할까?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될까?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이제 산을 붙여가면 돼요. 시험 나올 거면 콕콕 집어드릴게. 자, 공동구 내려옵니다. 2번 설치.
자, 공동구를 법상 의무적으로 설치될 대상. 이 작년 시험 나온 거잖아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이 박스 안에 몇 개 보입니까? 일단 5개. 기역부터 미음까지. 그죠?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 면적 규모가 줄 거죠? 이게 시험 나온 거야. 200만 제곱미터 초과 동그라미.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이 그 면적 규모가 얼마?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은 의무적으로 공동구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 5개잖아. 그래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묶어서 앞에다가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거죠.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이 돼요. 빨리 비추겠습니다. 기역번에 제일 끝에 빨리 추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그 밑에 택지개발지구, 저 밑에 경제자유구역, 그 밑에 정비구역, 저 밑에 제일 끝에 공공주택지구, 그 다음에 도청 이전 신도시까지 줄 것이면 되죠. 이걸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잠깐만. 앞으로 도청을 이전하든지 뭐 공공주택지를 개발하거나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택지 개발하거나 도시 개발할 때 그 면적이 얼마? 200만 정도 초과하면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하에 도로 밑에 뭘 설치해라? 공동구 설치해서 지상 공간에 전신주가 있어야 됩니까? 없애버리라는 겁니까? 없애라.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신도시 개발 지역하고 재개발, 재건축, 택지 개발 지구 등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은 전부 법적으로 그 도시는 의무적으로 지하에 뭘 설치해야 됩니까? 공동수재 지상의 전신주 안 보이는 거라고. 그럼 요즘에 대규모 재개발하고 대규모 택지하고 대규모 대지 조성하고 대규모 도청 이제 신도시 등이 건설되는 지역은 전부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으로 보면 돼. 그 대규모가 얼마죠? 200만 제곱미터 초과. 그럼 끝난 거잖아. 이해 한 방으로 끝난 거잖아. 재개발되거나 재건축되거나 새로 개발하는 지역의 면적 규모 200만 정도 넘으면 전부 공동 의무 설치 대상이죠. 쪽지에서 그걸 뭐 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새롭게 개발되거나 재개발되는 지역 그렇게 이해하면 끝난 거잖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공동구 설치 의무가 나와 있네요. 동그라미 3번 빨리빨리 넣어보십시오. 동그라미 3번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공동구 설치 의무. 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대통령 내용 정론바에 따라서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은 모두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아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에 공동구 만들었으면은 거기에 수용해야 될 시설은 빠짐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박사에 들어가요. 박사는 이게 시험 나온다고 별표하시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1번부터 6번까지 시설은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7번과 8번은 줄 거죠. 7번하고 8번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부 외우실랍니까? 7번, 8번 외우실랍니까? 7번, 8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만 공동구에 수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이 2개뿐인 거야.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2개뿐이에요. 그 2개만 외우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 이유를 알면 안 외워도 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보세요? 공동구에는 전기 들어가죠. 전선 들어간 전기선. 통신선 들어갑니다. 통신선. 전화선 같은 강 케이블, 통신선 들어갑니다. 그럼 전기선하고 통신선의 공통점은 전류가 흐르죠. 근데 거기다가 도시가스를 같이 공동구에 수용했고 도시가스가 지하에서 누출된 거예요. 그러면 번개 등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면은 도시가스에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면 지하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 맞죠? 이 지하의 가스 폭발은 달리는 시내버스를 날려버려요. 옛날이 아니야. 한 90년대인가? 저는 뭐 그때 어려서 기억을 잘 못하겠어. 아무튼 그때 대구 지하철 공사하면서 지하 도시가스가 누출돼가지고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때 시내버스가 날리고 했다고요. 참사였죠. 그래서 전기선하고 가스관은 함께 묻으면 폭발 위험이 있죠. 그래서 전기선하고 그 하수도도 말이야. 그 하수도도 여름 되면은 하수도에서 그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하면은 메탄가스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게 된 거야. 이유 아셨죠? 이때 시험 2번 나왔는데 정답을 2번 결정했어.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기반시설 중에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만 수용 가능한 거 2개. 가스관, 하수도관. 그 이유를 설명드린 거라고. 그 다음에 내려와요. 자, 동그라미 5번에 공동구 설치 비용입니다. 공동구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 설치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관리 비용입니까? 설치 비용입니까? 설치 비용.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손 떼시죠. 이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줄 거죠.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해당 사업 시행자 부담합니다. 줄 거예요. 설치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해야 될 점용 예정자하고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정비구역은 정비 사업 시행자와 같은 해당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합니다.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봅니다. 동그라미 2번에 계획의 수립 나와 있습니까? 네,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공동구는 5년마다 동그라미, 5년마다 밑줄 긋죠?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공동구 관리자는 네,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과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내로입니다. 안전점검. 안전점검은 두 번째 줄에 몇 년? 1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은 비교 암기, 비교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맨 위에 봅니다. 맨 위에 보면은 공동구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위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줄 것이죠. 줄 거예요. 공동구는 밑줄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자, 시장구소가 이를 관리한다. 밑에 적어요. 원칙. 공동구는 법상 누가 관리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자, 시장구소가 관리하니까 외울 때는 밑에 적어요. 시청, 군청 적어요. 그래서 공동구는 법상 누가 관리하죠? 관할, 시청, 군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평택시 관할구역의 공동구는 평택시장에게 관리 의무가 있는 거야, 법상. 앞으로 맨홀 뚜껑을 지날 때마다, 맨홀 뚜껑 위를 지날 때마다 이겁니다. 누가 관리하죠? 시청, 군청에서 관리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잊어버리면은 고발할 수도 있어. 162페이지 오세요. 162페이지 공동구 관리 비용 등이 나와 있습니다. 네, 공동구 관리 비용. 자, 부담 비율에서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칠 거예요. 관리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설치 비용입니까? 관리 비용입니까? 관리 비용.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줄 것죠? 162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해당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니까 뭐 전기 공급자, 통신 공급자, 도시가스 공급자, 상하수도 공급자, 그죠? 지역 난방 공급자 이런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다만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니까 누구죠? 관할, 시청, 군청에서 부담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공동구였습니다. 출제 가능한 것만 간략하게 이제 대부분 체크를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 이 정도로 여기도 넘어가면 되고, 근데 쉬워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실수 없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가끔, 수업 듣는 기억들을 되살려야 됩니다.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7번. 자, 이제 2교시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학습 테마가 이거예요. 7번. 도시공격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별표를 하시죠. 아주 중요합니다. 도시공격시설 부지의 개발행위를 별표하시고, 뒤에 보니까 시험에 참 자주 나오죠? 고개를 조용히 듭니다. 조용히 고개 드시고, 교재 보지 마세요, 이제. 지금 또 화면 보시죠?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도시공격시설 부지, 도시공격시설 부지에서 개발 행위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처음 공부하니까 일단은 도시공격시설 부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럼 도시공격시설 부지가 무엇인지, 이 도시공격시설 부지로 묶이는 결정고시인 토지에서, 도시공격시설 부지로 결정고시인 토지에서 개발 행위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개발행 허가가 날까, 안 날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격시설 부지가 무엇인지는 잠시 뒤에 설명하고, 개발 행위는 배웠잖아, 지난주에. 개발 행위는 뭐죠?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뭐죠? 건축.
지금 건축이라고 바로 하셨죠? 감사합니다. 역시 공법상 개발은 건축이죠.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은 농지나 임야에 합니까? 형질 변경이 필요합니까? 건축물의 건축하려면 택지나 상가 용지 등이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인데, 앞으로 도시군 객실 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는 어떻게 될까? 허가가 날까 안 날까?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배경 이야기를 좀 들어요. 자, 이야기 듣습니다. 설명이라고 했습니까?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야기죠. 이야기는 적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옛날 우리 할머니가 그 무릎 뼈고 누워있으면 옛날 이야기 해주잖아. 그때 막 필기했습니까? 그냥 듣고 있었습니까? 그냥 듣고 있었죠. 근데 그때 필기 안 했지만 지금도 그때 할머니 얘기는 기억 속에 남아있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젊을 때 들었으니까 남아있죠. 그래, 지금은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세요. 공부를 해보면은 그 마음은 요건데 요거고 뭐 중학생 같고 고등학생 같은데 해보면은 이제 내가 아줌마라는 것도 아저씨라는 것도 좀 느껴지고 그죠? 옛날처럼 잘 되진 않아요. 네, 맞아. 자, 같이 보겠습니다. 도시군 객실 부지의 개발행위. 자, 여러분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이 도로 주변에 갑과 을이 투자 목적으로 땅을 좀 샀습니다. 5억. 각각 5억씩 투자 목적으로 땅을 좀 샀죠. 갑도 5억 주고 땅 샀고, 을도 5억 주고 땅 샀어요. 투자 목적이에요. 네. 나이는 네, 35이에요. 35. 총각이에요, 둘 다. 총각이. 27 정도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운 좋게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그동안에 연봉을 1도 쓰지 않고 100% 다 저금하고요. 이제 엄마 아빠에게 용돈 받아 쓰고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5억을 모아서 이제 3억 정도를 모아서 2억을 대출받고 5억씩 투자한 거죠. 그래서 한 40대 중반 정도, 10년 이후에는 이제 5억을 한 15억 정도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이 출발한 거죠. 근실한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 평택시에서, 서울시에서 갑과 을의 땅을 대상으로 기존의 도로가 좁으면 도로를 확장하여 설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는 기반시설입니다. 도로 설치를 서울시에서 결정 고시를 해버립니다.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서울시 도시공관리구의 결정이 고시가 됐죠. 이렇게 도로 용지나 지하철 용지로 결정 고시된 갑과 을의 토지에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라고 부르는 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라고 합니다.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뭔지 알겠죠? 앞으로 우리 평택에서 도로용지, 학교용지, 공원용지, 항만건설용지, 철도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된 땅, 그 땅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서울이나 경기도 평택에는 각 시군 관할구역의 토지 위에는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항만용지, 공원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갑과 을의 토지에서는 우리 상식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개발이가 안 나요. 앞으로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등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허가가 제한되는 거죠. 그러면은 집가는, 땅값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아까 5억 주고 샀죠. 3억은 현금을 모았죠. 2억 대출이 있었죠. 순식간에 도로용지로 결정고시 되면서 땅값이 3억이에요. 2억이 날아가 버리고 은행에 빚만 2억 졌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한번 실패하면은 본전이 아니고 많은 경제적 손해를 당하게 되잖아, 손실을. 그죠? 네. 근데 원칙적으로 개발이가 안 나지만 예외적으로
갑거래 토지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별 결정고시 해놓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별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는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이제 개요 설명드렸으니까 조문으로 갈 수 있거든요. 조문 같이 봐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 여기까지 여러분 교재 밑줄 긋습니다. 여러분 교재 163페이지 원칙적 금지 나와 있습니까? 원칙적 금지 행위 바로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별지당, 광시당,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자, 시당, 우수당 그럼 밑줄 거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또 수중 또는 지하까지 밑줄 긋습니다. 여기까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합니다. 부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그래요. 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그 뒤에 보십시오.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이 의관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허가됩니까? 금지됩니까? 금지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2번 예외. 예외 들어옵니다. 예외는 예외적 가능행위에서 동그라미 5번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5번 내려오세요. 발표하세요. 자, 동그라미 5번에 설명합니다. 설명하면은 화면에 설명을 들으면서 교재에 밑줄 그시면 돼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이 지났나? 그 2년 동그라미 2년.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해놓고 2년이 지난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자, 첫 번째 줄 것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그게 기억인가 돼 있죠? 기억 쓰세요. 기억.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기억. 우리끼리 기억.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기억. 그 다음에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지 니은 쓰세요. 니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 니은.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다음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어요. 다음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책장 넘기면은 허가될 수 있는 다음의 개발행위가 나오겠죠? 책장 넘기면은 박스 안에 허가 대상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A, B, C 묶고요. A, B, C 묶어서 앞에다가 허가 대상 3가지가 허가됩니다.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줄 거예요. 공작물 설치 줄 거예요.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됩니다. 여기까지인데 이제 교재 밑줄 긋고 체크해드렸으니까 필기 필요 없죠? 설명 들어요. 이걸 이해해야 되니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고개를 듭니다. 설명 들으세요. 여러분 이걸 처음에는 설명 들으면 순간적으로 이해만 돼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해가 되고 돌아서도 안 잊어버리면 그것은 사람이 아닐 거야. 아마 귀신일 거야. 무서울 거야. 근데 듣는 순간 이해는 되는데 돌아서는 잊어버리면 우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단 우리가 그 상태를 시험 칩니까? 앞으로 반복합니까? 똑같은 내용을 2달에 최소한 한 번씩 반복해요. 그리고 한 번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한 번씩 복습해주면은 3번 순환을 하면은 여러분이 한 번씩 복습해도 6번을 반복하게 되잖아. 그리고 그것을 문제풀이를 하면서 또 똑같은 내용을 다루게 돼요. 문제를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앉아서 버티면은 합격을 안 하는 것도 힘들어요. 진짜라니까. 근데 이걸 한 번 듣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2번 듣고 이해도 되겠잖아. 2번째 이해를 못하면 3번째 들어도 아니 1, 2월에 모르면은 3, 4월에 들어도 모르면은 5, 6월에 이해해도 시험이 쉬웠다니까 충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고 한 번 듣고 금방 잊어버리면 실망하고 자기에게 용서를 못하는 거더라고.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그만두더라고요.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전부 서울대 갈 실력이고, 뭐 박사고, 전부 공부 잘하고 수재는 아니었잖아. 영재도 아니었잖아. 근데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 우리가 갑자기 영재가 될 리는 없거든. 그때도 이 정도였는데, 여기가 아니고 이 정도였는데, 지금 더 낫진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듣고, 처음 들을 때는 대충 듣고, 두 번째는 조금 알아듣고, 세 번째 좀 들으면은 반복해서 다 합격하더라는 거지. 맞죠? 그 실망하지 말고, 이제 시작이니까, 자기 자신과 또 저를 믿고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진짜 일부러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지기도 쉽진 않다고. 자, 앞에 오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할게요. A 지역과 B 지역,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곳이 된 이 도시군 객실 부지에서는 건축으로 건축된 개발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렇게 이제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건설 사업을 결정곳이 해버리면은 이 도시군 객실 부지에서는 건축으로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 안 나요. 단, 이 도시군 객실 사업이 결정되면은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즉 예산을 확보한다 이 말이에요. 도로 만들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될 거 아니야.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 사업 계획이 준비가 돼요. 예를 들면은 이 구간은 1년 차에 재원, 예산을 확보하고 이 도로 용지에 편입된 땅과 건물을 수용하고 토지 보상 절차를 끝내고 공사할 거야. 이 구간은 2년 차에 예산을 확보하고 재원을 조달해서 보상 절차를 끝내고 공사할 거야. 이 지역은 3년 차에 4년 차, 5년 차, 6년 차, 7년 차 계획이 있을 때 이것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 그때 3년 이내에 시행해야 될 도시군 객실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이라고 하고 3년 이후에 시행해야 될 도시군 객실 사업은 법상 2단계 집행계획이라고 불러. 근데 편의상 왼쪽을 갑의 토지라고 하고 오른쪽을 을의 토지라고 하자. 이 갑거래 토지의 도로 용지로 결정고시 하면은 개발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단, 갑거래 토지의 도시군 객실 사업을 결정고시 해놓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거나 그 말은 여기다 도로 용지로 결정고시 해놓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 공사가 있어, 없어? 없죠. 당분간 공사가 없을 이 미집행 도시군 객실 부지에 3년 내에 철거가 가능한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 건축 등은 허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더라도 1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할 계획이잖아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됐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안 된 부지, 그럼 몇 단계 부지죠? 2단계. 2단계 부지는 빨라도 4년 이후에 공사 시작되니까 앞으로 만 3년 동안 여기는 공사가 있어, 없어? 없어. 이 땅에 3년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건축 건축, 공작물 등은 설치가 허가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도시군 객실 사업이 결정되면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이 준비돼. 무슨 계획? 단계별 집행 계획. 알겠죠? 도시군 객실 사업 결정고시에 놓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첫 번째,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이 아예 없거나 혹시 단계별 집행 계획에 수립됐더라도 몇 단계?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2단계 부지에서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 건축 등은 허가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죠? 그 다음에 책을 넘겨요. 빨리 오세요. 177페이지 오세요. 177페이지. 177. 177페이지예요. 177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봅니다. 큰 사본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객실 부지에서 매수 신고 나와 있습니까? 별표 2개 하시고요. 별표 2개 하시고 거의 매년 나오다가 작년, 재작년 딱 2번 정도 살짝 비껴갔어요, 지금.
올해는 유력하죠. 별표 2개. 매도 청구 별표. 해놓고, 잠깐 그 입법 취지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줘요. 잠깐 들어요. 잠깐만 고개 드시고, 책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갑과 을의 토지에 도로 용지로 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를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도로 용지로 결정고시된 갑과 을의 토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도시공 객시설 부지, 도시공 객시설 부지라고 부르죠. 이 도시공 객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즉 도로 용지로 결정고시된 갑과 을의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는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되니까 갑과 을의 토지의 지가, 땅값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5억 주고 샀는데 3억이 됐잖아요. 2억 손실을 받았죠. 그 토지 소유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그냥 둡니까? 보상합니까? 보상하는 제도가 없어요. 앞으로 도로용지, 내가 땅 샀는데 시에서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항만건설용지, 학교용지로 내 땅에 결정고시 하여서 내 땅값이 떨어져도 손실보상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제도가 없습니다. 이 손실보상 제도가 없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다 헌법소원을 해요. 헌법소원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 국토교급성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예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하면 글자 그대로 헌법에 법률이 합치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는 2년 내에 해당 법률을 폐지하든지 개정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폐지되지 않고 개정된 거잖아. 이렇게 해서 손실보상제도 대신에 도시공 객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즉 도로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되어서 개발행위 허가가 금지되고 땅값이 떨어져서 손실을 받은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할 시청군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 청구 제도가 대신 도입된 거야. 손실보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까? 대신에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겁니까? 대신에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거죠. 지금부터 그 매수 청구 제도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서울에 평택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이상으로 그 도시공 객시설 부지,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공원용지, 항만건설용지, 학교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돼서 땅값이 떨어지고 개발이 허가 나지 않은 땅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땅 중에서 어떤 토지를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해달라고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까? 매도 청구 대상입니다. 매도 청구 대상.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매도 청구.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있느냐면은 177, 178 참고하시고 쓸데없는 얘기예요. 179페이지 봐요. 179페이지 심화학습 밑에 보면은 매도 청구 사유와 매도 청구 대상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 밑줄 그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매도 청구 사유를 보시면 돼요. 매도 청구 사유를 보시면은 이제 그대로 펼쳐놓고 이제 보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또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 여러분. 도시공 객시설 사업을 결정고시 해놓고 갑거래 토지의 도로 용지를 결정고시 해놓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몇 년?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 군청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학교용지로 결정고시 해놓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두 가지만 외우면 된다니까.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 읽어볼게요. 매도 청구 사유. 교재 보세요. 도시공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공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 동그라미 179페이지죠. 10년 이내에 그 도시공 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옵니다. 그 도시공 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도시공 계획 시설 부지 중에서 주거적 지목이 뭐죠?
대인 토지 주고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도 청구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10년 미치평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잠깐만. 10년 동안 공사한 미치평으로 지목이 대인이 되는데 그때 지목이 대인 토지는 물론이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나 기타 정착물도 매도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포함. 줄 것죠? 제일 밑에. 179지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지목이 대인 토지 뒤에 가로 안에 줄까요? 자, 그 지목이 대인 토지는 물론이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정착물도 매수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10년 동안 공사 미치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인 경우에도 실시계획인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상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도 청구 대상에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거는 179페이지 봐요. 179페이지 찾았습니까? 10년 이내 동그라미 돼 있죠? 10년 이내 바로 밑에 줄 보세요. 가로 안에 줄 것죠? 10년 동안 공사 미지평되더라도 줄 것죠? 가로 안에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도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10년 미지평의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도 청구할 수 있지만 10년 동안 공사 미지평되더라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절차상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토지에 있는 정착물도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나 기타 정착물도 매도 청구 대상에 포함돼요. 이 부분은 수차례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깜깜하게 나오기 때문에 금방 체크해드린 것은 다 정리해두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책자 넘겨요. 책자 넘겨서 매수 의무자 나와 있습니까? 그 매도 청구는 법상 매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매수 의무자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지방군수가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이 매수 의무자, 원칙적 매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를 외울 때는 관할, 시청, 군청 항상 그렇게 보라고.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해야 되죠? 관할, 시청, 군청.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경기도 평택에서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공원용지, 학교용지로 결정것이 되어 있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됐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평택시장, 평택시청을 대상으로 해당 토지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야.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으면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자,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됐지만 시행자가 정하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외 기억 들어오셨습니까? 예외 기억 180페이지 제일 위에 예외 다음 특정한 경우에는 그에게 매도 청구한다 해가지고 기억본 같이 봅니다. 이 법에 따라서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하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니 한번 봐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있다면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낼게요. 잠깐 보실래요? 아마 보고도 틀릴 확률이 절반 이상일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보고도 답을 못 찾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합니다. 이제 여기 보고 대답하세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매도 청구를 해야 한다. 오 믿겠습니까?
믿었습니까? 해당 도시군 객실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몇 청구를 하여야 합니까? 관할 시청 군청입니까? 관할 시청 군청. 이게 원칙이잖아요.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도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해당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오라. 해당 도시군 객실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를 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단 해당 사업 시행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은 예외적으로 그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할 수도 있다. 원칙은 항상 시청 군청이야. 시행자가 아니고 그 시행자의 거의 속아버리죠. 도시군 객실 사업 결정을 해놓고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 군청 시장 군수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야. 매도 청구하는 원칙인데 단 해당 시행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시행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그 도시공격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또 설치된 도시공격시설을 관리해야 할 법상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도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시행자와 설치나 관리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는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적으로 이들에게도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휴식하고 계속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